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라이트하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함수를 알고 계십니까? 왜 이 가격을 갖고 이 가격에는 충돌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법칙이 아니고요.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요번 보고 갑시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의 스톰 브릿지 물량은 종가에 분명히 32만 1,000원이죠. 라운드 피겨. 이쪽까지 끌어내야겠죠. 내일 바라봅시다. 자, 결국은 이날 훼손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일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죠. 자, 봅시다. 자, 상단 라인은 여러분 전략대로 합시다. 자, 전략대로 스톰 브릿지의 물량이 흘러나오지만 이 바닥은 지켜낼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자, 그 이전에 그리고 시초가의 갭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접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제가 분명히 스톰 브릿지에 대한 물량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반등에는 팔아라. 당분간 조금 기다려라라고 했던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신규 보시는 분들. 제가 20년 동안에 자산 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고요. 15년 동안은 스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1,000억을 운영했고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상장주 IPO주를 다룰 때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도 자금의 풀을 이용했었습니다. 자, 이때는 프로그램의 룰을 이용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를 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세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네요. 자, 중요한 부분은 상장 전부터 제가 이걸 계속 일러드렸는데 첫날은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의 흐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3일 동안, 자, 신규 상장주는 3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10만 원의 공모가 상단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3일 동안의 가격 법칙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팔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고, 자,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가격에 대한 게 왜 그러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논할게요. 이 DS 단석 사업부는 뒤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머티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 꾸준하게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흐름을 보게 되면 뭐가 다릅니까? 맞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중요한 건요. 얘네들에도 가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 6,000원에 비상장일 때 6,000원 공모가 상단이었어요. 이때 3거래일 동안 6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1만원. 1만원이라는 표현을 했죠. 1만원 밑에서, 맞아요. 공모 청약 때 시작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패시브 자금, 즉, 프로그램이 이렇게 훼손을 시킬 거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 DS 단석 10만원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룰을 따릅니다. 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10만원에 5배에 대한 법칙. 근데 이게 이 거래일안에 돌파를 시켜버리니까 제가 장중에 이거 따상상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한가를 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분명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2월 26일 화요일 DS 단석 아침에 말씀드렸죠. 어차피 룰을 따를 거니까요. 매도가 49만원 매도. 50만원 라운드 피겨. 이유는 맞아요. 5배에 대한 법칙. 그리고 32만원대 매수 및 종가 배팅이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올려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결국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어떠한 연령대가 뚜렷하시더라고요. 제가 54세입니다, 올해. 저보다 나이가 훨씬 한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문자를 통해서 이런 급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제시를 해드렸고,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룰만 알고 있으면 향후에도 분명히 우리는 앞으로의 전략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사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른다고 해서 쫓아갔던 분들, 이거는 논리를 향후에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항상 시장이라는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시장도 하나의 종목이고요. 산업은 어떻죠? 산업도 하나의 종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 후반대로도 돌 텐데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은데 불구하고
오르는 2차전지가 있나요? 쉽지 않아요. 자, 100건 중에 하나가 오르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100건 중에 99개가 성공시키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이게 게임의 룰의 방식입니다. 자, 그 뒷부분을 좀 넘기겠지만요. 자, 중요한 부분은 얘네들은 이때 2.2조 원이라고 하는 따상상을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렸고 자료집을 보내드렸죠. 논리가 뭐였죠? 네, 맞습니다. 2.2조 원은 첫 번째 플라스틱 사업부, 이건 제외합시다. 왜요? 코로나 때 이제 위생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죠. 예, 일회용 컵을 오히려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정체입니다. 빼고요. 2번은 뭐가 있죠? 바이오 뭐죠? 예, 에너지. 쉽게 말하면 폐원료, 폐식용유 가지고 새롭게 만든다 이겁니다. 자, 이 부분이 시장에 나와 있는 애경 케미칼이라는 업체인데요. 시총이 한 8천억 내외 됩니다. 이때 당시에요. 지금은 조금 훼손이 되긴 했지만. 두 번째로 폐배터리 사업부죠. 폐배터리 사업부는 어떻게 되냐면요. 과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의 현재 비공가 IR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1차적으로 디젤 차 있죠. 디젤 차. 저희가 타고 다니는 이 부분에서 망간이나 아연, 비철금속을 빼내고요.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요. 요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작업이죠. 근데 중요한 건 기업 비공개 IR에서는 대주주가 이렇게 합니다. 2차전지 쪽에 진출하겠다. 2차전지 폐배터리. 자,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커요.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조 3천억과 8천억을 더하면 그렇죠? 2조 1천억에서 2조 2천억.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차피 시장은 얘를 따상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시총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게 되면 1조 3천억이죠.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상장이 됐을 때는 성일하이텍 주가는 어떻죠? 배당락이 있기 전에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1조 3천억에 4천억이었고요. 러프하게 가자고요. 그리고 애경 케미칼이죠. 바이오 에너지 사업. 미리 상장 보고 올랐죠. 이때 고점이죠. 이때 당시에 대한 부분의 시총이 보시게 되면 자, 봅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해 주시고요. 8천억 정도 되죠. 2조 2천억 딱 떨어지죠. 그럼 성일하이텍을 다 합쳤을 때 지금 오늘에 대한 DS 한석은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이게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이 들어간다고 했죠. 좀 어렵나요?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2조 2천억에 대한 첫째 급락이 있을 바로 이전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2조 2천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룰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첫날에 대한 따상상. 이때는 가격법칙을 이용해야죠. 5배의 법칙을 넘을 수 없다. 이때 뭐죠? 사업부를 등장시켜야 되죠. 그래서 글을 읽거나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는 왜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는 이유는 상장 전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이 저한테만 어떻게 또 이제 영상을 찾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해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룰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폐배터리란 무엇인가? 알아야죠? 자, 전기차입니다.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실제로 사봤더니 기름값 아끼려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불편함도 있고. 폐배터리. 이게 지금 얘네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가 10년 정도 타죠. 차를. 5년마다 갈래요. 2번. 1,600만 원, 1,500만 원 든답니다. 그럼 6천만 원짜리 전기차는 9천만 원 1억이 되죠. 누가 탑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거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어떠냐? 2차전지 산업. 이게 커질 것 같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룰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 1조 6천억이죠. 역시나 코스닥 150에 선정될 수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 성립이 돼요. 그럼 사전 패시브 자금이 올라온다고 했죠. 들락날락. 이 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좀 바쁘신 분들이 있을까봐 자, 자료를 좀 정리해놨는데요. DS 한석 12월 이번 달이죠. 자, 이번 달 이제 우리가 볼 때는 1월부터 했을 때 우리가 12월과 1월이라는 부분을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는요. 1월 달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일하이텍 그리고 애경 가중평균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정리했고요.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가 있어요. 이게 스톤브리지의 물량인데 어차피 공시 나올 겁니다. 예, 악성 물량은 해소가 됐습니다. 악성 물량 아니에요.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4822-010-4822-8706으로 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뒤에 별표 적어서 보내주세요. DS 별표. 자, AI가 알아서 이렇게 보내는 거니까요. 정확한 철자 DS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이 가격 전략집은 분명히 성인 하이텍과 A경, 예, 가중 평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시총의 룰을 따를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 종목은 어떤 룰을 가진다고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룰일까라고 하면 폐배터리 사업을 진출한다고 하죠. 그렇죠? 물론 좋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부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신규 상장주인데 LS 버팁니다. 따상상이 시작하고요. 그죠? 가격 법칙은 6,000원이기 때문에 1만 원 이내엔 6배의 법칙을 다루죠. 이 종목은 어떤 특성을 보인다고 했죠? 아, 맞아요. 같은 습성을 보이는데 조금은 다른 습성을 가지고 있죠. 뭘까요? 울트라 캐퍼시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효율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요. 폐배터리는 다시 재활용하자죠. 얘는 뭐죠? 힘세고 오래가는 건전지. 즉 충전과 방전을 계속하더라도 원래 100%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100만 병까지 충전해도 된다. 한 20년 써도 되는 거. 요걸 개발했다 이겁니다. 울트라 캐퍼시티 슈퍼 저장 장치. 자,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부정과 그쵸? 얘에 대한 부분을 비교 설명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같지만 다르죠. 그쵸?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DS 단석의 향후의 포인트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자료집에 애널리스트 7명의 의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긍정과 중립과 그리고 부정. 이 7개를 산출했더니 정확한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그리고 애견 케미칼과 그리고 성일하이텍과 추가 보여드렸죠. 가중평균과 산술평균이란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선반영돼 있는 주가에 어떻죠? 비중을 달리해야 돼요. 자, 이게 룰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때 선반영하면서 있었던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몇 프로를 적용하고 몇 프로를 적용하고 몇 프로를 그죠? 상장되기 전부터 퍼센트주를 적용하면 지금의 1조 6천억에 대한 부분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얘에 대한 주가 변동과 그렇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얘도 분명히 가격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600조 오늘 시장에 좀 이슈가 나왔죠. 600조의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 누가 컨트롤 타워를 맡을 것이냐. 자, 이 부분은 힘을 실어준 용도 맞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UC.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이 강조되다 보면 얘에 대한 주가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이제 장단점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저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만 풀어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좀 바쁘신 분들은 일단 자료집 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 예. 제가 여러분들 뭐 인생의 선배님들 잘 되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고 항상 이렇게 뭐 바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 대응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큰 변동성이 있을 때는 문자로 아까 보내드린 거 보셨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DS라고 보내주시고요. 스톤브리지 물량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45만 주의 스톤브리지 벤처회사죠. 상장되기 전에 돈을 모으죠. 그걸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죠. 자, 10만 원에 받았으니 40만 원, 50만 원 파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물량이 95만 주로 확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약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건 3개월과 6개월의 보호수 못 팔아요. 근데 나머지 있는 물량 있죠. 이거 50만 주. 요건 팔 수 있죠. 다 팔았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같은 심플한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의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거 저 알아봤다고 했죠. 자산운용사. 그쵸? 아, 하나 더. 27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밑에서 지킬 수 있었던 건 10만 원에 받으신 분들 있죠. 장 외에서 누군가가 27만 원에 샀어요.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자산운용사 한 건데요. 근데 걔네들의 의지를 또 제가 다 적어놨고요. 중요한 건 이 기관들의 자산운용사의 수급이 중요한데 이거 개인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본인들 자산운용사의 고유자금으로 예, 편입을 하게 되면 개인으로 속하고요.
50억 이상의 자산가가 내 거를 관리해다오 하면 계좌를 단일 계좌로 운용합니다. 1인 거래라고 하죠. 이것도 개인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펀드, 무슨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투신으로 지키는 거고요. 사모펀드로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어렵게 준비한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공익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중간중간 이제 필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찍어드리는 건데, 인생의 선배님들 참 욕심은 아니겠지만 욕심 부리는 거 아니죠. 여기서 사시든 여기서 사시든. 근데 중요한 건 아직 몰라서 그러실 거라고 봐요. 사실 인생의 연륜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삶에 다 이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 사실 몰라서 이런 거라서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이제 84세 나신 이제 훨씬 선배님이시죠. 예.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뭐 텔레그램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도 이제 좀 기다려 봐라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어제부터죠.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볼까요? 일단 오늘은 라이브 방송 8시 50분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다뤘죠. 어차피 정해진 패시브 수급입니다. 문자 발송합니다. 오늘은 시초가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27만 8천원이지만 변동폭은 하단만 지지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만약 안 되시는 분들은 인생의 선배님들 이렇게 꼭 인터넷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문자로 큰 변동성이 있을 땐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DS라고 보내시고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27일날 이거 만들었는데 현재 구독과 좋아요 하면서 시초가 한번 때리고 타점 잡습니다 라고 해서 했죠. 이날 그죠? 영상에서 한번 찍어드릴 걸로 50만원 라운드 피겨. 자, 이날이죠. 이날도 31만 4천원인데 제가 문자 보낸 대로 장전 전략 확인하세요. 문자 확인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 방은 다른 거 제외하고 단석에 대한 부분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요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실시간으로 어떤 폐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이쪽으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울트라 캐퍼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조가 되는 상황이 오면 당사에도 어느 정도 변동성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료집을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애경 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가중평균에 대한 거를 다 보내드리는데, 사람은 심리가 반영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자, 물론 제 영상을 보고 자료집을 보고도 이렇게 좀 대응하지 못했던 거는 실수라고 봅니다. 왜? 더 갈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고 사람이 이거 쉽지 않죠. 그 제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팅에 대한 룰이 좀 있는데요. 항상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루면서도 어떤 가격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아는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자, 15년 동안 제가 스타트 펀드 매니저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시장과 산업과 업종을 보면서 종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팅을 해라라고 아무리 떠서 시작해도 그래야 된다라고 했고, 이 경쟁률이 신규 상장주들은 경쟁률이 심화되잖아요. 요거 제가 기관 코드 보내드린다고 했죠. 2년 동안은 제가 코드를 부여받아 있어서 아마 경쟁률이 1000대 1이든 2000대 1이든 적어도 3배 정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기간만큼. 사실 DS 한석도 25%는 개인들 청약받았고요. 75%는 누가 받았죠? 기관이 받았죠. 이만큼 약간 기울어지긴 운동장이긴 사실이죠. 다만 이 코드 번호 가지게 되면 4인 이상이 증권사랑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3배 정도를 청약 배수를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자료집에는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도 선배님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청약 배수 올리는 방법, 그리고 성일하이텍, 애경, 그리고 가중평균 이런 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보도 자료에서 스톤브리지의 물량은 소화됐다라고 해서 5일 있다가 5일 안내 공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주가를 지금 띄우기 싫어하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자료집에는 12월 이제 오늘 마지막부터 1월까지에 대한 최종 전략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소통방에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와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잘 될 겁니다. 다만 판을 이해해야 되고 시장. 이게 바로 제롬 파월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이 금리 인상하겠다, 동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왜?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2% 정도 나잖아요. 큰 돈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 판을 봐라 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예. 제가 스탑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건 다른 방식 아니에요. 판을 읽었고 규칙을 지켰다는 거죠. 예. 시장의 판이 아니면 접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도 뭐가 있죠?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빼고 원통형 배터리 빼고 뭘 봐야죠? 양극재. 그래서 전구체에 대한 희귀성.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니까 에코프로머티 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 DS 한석은요. 폐배터리. 그쵸? 울트라 캐퍼시티는요. 다 이런 배터리 업종이 오르는 거예요. 전기차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큰 판에 대한 룰을 알고 합시다. 아시죠? 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같이 한번 가보고, 자, 이 DS 단석,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좋게, 수익을 내면서 나오도록 하시죠. 아, 다만,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평가액 기준으로 한 30% 정도 현금을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종목이든 아니면 현금을 좀 마련해 놓으면 타점이 나왔을 때 분명히, 예, 이 리바운딩 거래를 통해요.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는 신규 상장 중은 안 찍으려고요. 찍었더니 나중에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막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드릴게요. 다만, 정말로 나중에 신고가 가는 그림이 나오고, 이제 손실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바뀌시는 그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을 거예요. 아시죠? 반드시 우리는 그들 머리 위, 그들은 시장 산업 업종입니다. 아시죠? 자, 결론적으로 뭐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를 하자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요. 지금은 배터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 있고 성장 산업, 즉 2차 전지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죠? 예. UC, LS 머티, 그죠? 양극재, 에코프로머티, DS 단석, 폐배터리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많은 연락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